이 못된 년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 오영순이 평생 목숨처럼 아꼈던 자개 거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건. 지은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며느리의 발 앞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지은의 종아리를 베었고 하얀 양말이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던 집에서 짐짝처럼 내던져지는 굴욕의 순간. 하지만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깨진 거울 뒤에 50억 원의 무기명 채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1년 후 거짓골로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되어 나타날 줄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박민석이 거실 소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서류 뭉치를 한지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지은은 부엌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석 옆에는 만삭인 상간녀가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시끄러워. 재산 분할은 포기하고 깔끔하게 나가.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민석이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의 아내잖아.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 애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아내야.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 넌 필요 없어. 상간녀가 민석의 팔을 끼고 킬킬거렸습니다. 오빠, 빨리 정리하자. 애가 배에서 발로 차는 것 같아. 지은이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서명 안 해. 이 집은 내가 시어머님과 함께 가꿔온 곳이야. 그때 안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순이 잠옷 차림으로 성큼성큼 나왔습니다. 영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못된 년이 아직도 여기 있어? 영순이 지은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올렸습니다. 지은은 움츠리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는 정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우리 민석이가 새장가를 가는데 옛날 것이 못하러 붙어 있어. 영순이 거실을 휙휙 돌아다니다 장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아껴온 낡은 자개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영순이 시집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지은이 다급하게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순이 거울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지은의 발 앞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지은의 종아리에 날카로운 조각이 박히며 상처를 냈습니다. 하얀 양말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젖었습니다. 아! 지은이 다리를 움켜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과격한 행동에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닥쳐.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거야. 영순이 지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짐 챙겨서 나가. 당장 1시간 안에 이 집에서 사라져. 영순이 현관으로 뛰어가더니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며 가방이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옆집 문이 하나둘 열리며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또 시작이네. 참 불쌍하다, 저 며느리. 맨날 쫓겨날 듯이 사네. 그래도 이번엔 진짜인가 보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지은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석이 소파에서 일어나 지은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말씀 안 들려? 빨리 꺼져.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거울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서도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꼈던 거울을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민석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자. 나 배고파. 민석과 상간녀가 킬킬거리며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지은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절뚝거리며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밤거리는 을씨년스럽게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지은은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지은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낡은 모텔의 간판이 깜빡였습니다. 대박 모텔이라는 촌스러운 네온 사인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모텔 로비로 들어가자 카운터의 중년 남자가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짐을 잔뜩 든 지은의 행색이 수상해 보였나 봅니다. 하루요? 현금만 받아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지은이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며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하루부터 201호실. 열쇠를 받아든 지은이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눅눅한 모텔방.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짐도 풀지 못한 채 딱딱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민석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흑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뭘 잘못했다고. 지은이 소리 죽여 울면서 깨진 거울 조각들을 신문지에 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울 뒷면의 나무 합판이 이상하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지은이 손톱을 합판 틈에 넣고 뜯어냈습니다. 낡은 신문지가 여러 겹 나왔고 그 사이에서 누런 봉투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두툼한 무기명 채권 다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꼬깃겜깃 접힌 편지와 손바닥만한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라, 과거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땅값을 채권으로 바꿔뒀다. 50억이 넘는 돈이니 못난 내 아들놈이 널 버리거든 이 돈으로 보란 듯이 새 인생 살아라.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진짜 딸처럼 여겼다. 미안하다.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채권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5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지은이 녹음기를 들고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밤 영순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거울을 던져 깨뜨린 것도 자신을 모질게 내쫓은 것도 모두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영순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벌인 마지막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깨진 거울 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슬픔과 고마움 그리고 복수에 대한 다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이다 보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차명 계좌 개설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은행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며칠 뒤 지은은 전문 브로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금 세탁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투자 경로로 돈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수수료는 5%면 됩니다. 브로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펜을 들고 서명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지은을 내쫓은 해방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고급 수입차 대리점에서 상간녀에게 비싼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 내 차야? 상간녀가 차 열쇠를 받아들며 환호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거야. 민석이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야, 박민석. 드디어 그년을 내쫓았구나. 축하한다. 새 출발.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건배했습니다. 민석은 웃줄에서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제 진짜 남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술에 취한 민석은 그날부터 회사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도 드나들며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따겠어. 민석이 카드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운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은은 외곽 지역의 폐공장 부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떤가요? 부동산 중개인이 녹슨 철문을 열었습니다. 성실식품이라는 간판이 비뚤어져 달려 있었습니다. 폐업 직전이에요. 사장이 빚 때문에 급매로 내놓은 거라. 지은이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기계들은 오래되었지만 쓸만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뭘 만들었나요? 반찬이요. 김치, 나물, 조림 같은 것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공장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또 사기꾼 아니에요? 공장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밀린 임금만 3개월치인데 어떻게 믿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은이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산해 드릴게요.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금을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돈이에요? 세어보세요. 지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더니 조심스럽게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석의 집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상간녀가 밥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순이 갑자기 국그릇을 들어 상간녀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아!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어? 이 도둑년아! 영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그 여자가 나간 거잖아요. 상간녀가 얼굴을 닦으며 화를 냈습니다. 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영순이 벽에 배설물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기겁했습니다. 냄새나서 못 살겠어.
당장 요양병원에 보내. 상간녀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지. 모시긴 뭘 모셔. 미친 할멈이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상간녀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공장 구석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숙식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려 했습니다. 김치찌개 양념이 핵심이야. 지은이 혼자 중얼거리며 양념을 재어봤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거래처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업체하고만 거래해요. 마트 바이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직접 만든 샘플을 들고 시장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맛 한번 보세요. 바쁘다니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한편 민석은 영순의 상태에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내 며느리 불러와. 거울 어디 갔어? 영순이 헛소리를 하자 민석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거울? 그거 깨져서 버렸어. 민석이 영순을 방에 밀어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야 조용하겠네. 상간녀가 영순이 잠든 사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있지? 서랍과 장롱을 모두 뒤졌지만 텅 빈 깡통만 나왔습니다. 화가 난 상간녀는 집안 살림을 부쉈습니다. 지은은 우연히 지역 맘카페를 검색하다가 희망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성실식품 김치찜 드셔보신 분? 진짜 집밥 맛이에요. 숨은 맛집인 것 같아요.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디서 파나요? 지은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주물량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입니다. 단속반원들이 공장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숨길 게 없었습니다. 여기 뭐예요? 단속반원 한 명이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발견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가 놓은 게 아닌데요. 지은이 황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심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지은은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구청 복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 공무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규정대로 처리한 거라고. 공무원이 지은을 뿌리치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허탈한 마음으로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챙겨온 도시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묵은지 찜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도시락 뚜껑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인근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마친 강도진 대표가 수행원들과 함께 공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도진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다음 미팅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공원을 한 바퀴 돌죠. 도진이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실수로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묵은지 찜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아! 지은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우려 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묵은지의 깊고 진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도진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이 냄새는. 도진이 코를 킁킁거리며 지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행원이 도진을 재촉했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없는데요. 하지만 도진은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뚜껑에 묻어있던 양념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을 봤습니다. 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릴 적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먹여 살린 단골 국밥집 할머니의 그 맛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도진이 지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말을 꺼는 낯선 남자를 경계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제 명함입니다. 도진이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은이 명함을 받아보니 대한식품유통 대표이사 강도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품회사요? 네. 혹시 저희 회사 시식회에 참가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지은은 도진을 사기꾼으로 오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바쁘거든요. 지은이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도진의 비서가 지은을 제지하려 했지만 도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도진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공장으로 돌아와 직원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월급은 언제 나와요? 다른 직원이 재촉했습니다. 지은은 쌓여가는 재고를 보며 좌절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도진의 명함이 만져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진 대표님이세요? 아, 오늘 공원에서 뵀던 분이시군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도진의 회사 테스트 키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유명 호텔 셰프들과 식품 명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평가 부탁드려요. 도진이 심사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반찬들을 내놓았습니다. 묵은지 찜,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이 접시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맛은 한 명장이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기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네요. 이런 정성스러운 맛은 오랜만이에요. 심사위원들이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도진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 최고점입니다. 지은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에요? 축하드려요. 저희와 함께 일하시죠.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전국 유통망에 입점시켜 드릴게요. 투자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민석은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이 자금 횡령을 눈치챈 것입니다. 박민석 대리,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팀장이 민석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민석이 진땀을 흘리며 잡아댔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민석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았습니다. 본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이자가 월 10%입니다. 못 갚으면 건물은 우리 거예요. 사채업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빌려주세요. 민석이 절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과 지은이 축하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도진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인연이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굶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단골 국밥집 할머니가 계셨는데 늘 공짜로 밥을 주셨거든요. 지은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성함이 오영순이셨어요. 혹시 아세요? 지은이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분이 제 시어머니예요. 정말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도진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운명이네요. 도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후 영순네 반찬이 홈쇼핑 프라임 시간대에 런칭되었습니다. 정말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맛이에요. 쇼호스트가 극찬했습니다. 주문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에 추가 증정까지. 화면에 매진 자막이 떴습니다. 민석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저거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화면 속 지은이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홈쇼핑 대박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중소기업 규모로 성장한 회사의 CEO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잡지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지은 대표님,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진심으로 만든 음식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의 도움이 컸죠. 지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미팅 준비됐어요. 미국 바이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금방 갈게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은 지은의 곁에서 경영 멘토이자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특별한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지은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민석은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한지은 그 여자 어디 있어? 나 박민석이야. 민석이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안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곧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석을 양쪽에서 잡아 끌었습니다. 나 이혼 절차가 잘못된 거야. 내 재산을 되돌려 받으러 왔다고. 민석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보안 요원들이 민석을 짐짝처럼 들어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지은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석의 초라한 모습에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도진이 지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은은 미리 고용한 사설탐정 사무소에서 정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의 동태 보고서입니다. 탐정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경기도 외곽의 불법 요양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탐정이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영순이 쇠창살이 쳐진 창문 너머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민석의 상간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사체 빚독촉에 시달리며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이야. 돈도 없고 미래도 없어. 상간녀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좀 더 기다려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민석이 매달렸습니다. 무슨 방법? 빚만 늘어가는데. 상간녀는 민석이 잠든 사이 집안의 금고를 털었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와 명품 가방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미안해, 오빠. 나도 살아야 해. 상간녀가 쪽지를 남기고 야반도주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지은과 도진은 영순이 갇혀있는 요양원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2층 끝방에 계신 것 같아요. 도진이 망원경을 건네줬습니다. 지은이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영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저렇게 방치하다니. 지은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무작정 데려오면 법적으로 납치범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요. 도진이 지은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석은 아침에 일어나 상간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고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민석이 방안을 어지럽히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민석 씨, 이자도 못 갚고 있잖아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사채업자가 협박했습니다. 돈이 급해진 민석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뒀다던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영순의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50억. 채권 변환. 거울 뒤. 민석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울? 그 거울?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은을 쫓아낼 때 거울을 함께 버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50억이 거울 뒤에 있었다고?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은 도진의 정보력을 이용해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석 씨 본가 건물이 법원 경매에 나왔어요. 도진이 경매 공고문을 보여줬습니다. 급매물이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왔네요. 지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해요. 자금 동원력도 문제없고.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경매가 복수의 시작이자 끝이 될 거예요. 최고의 법무팀을 지원하겠어요. 도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경매 입찰 서류를 작성하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쫓겨나던 그 밤의 굴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지은이 펜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경매 당일 법원 앞은 투기꾼들로 북적였습니다. 좋은 매물을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경매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개찰이 시작됩니다. 법원 직원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낙찰자 주식회사 영순 대표 한지은. 집행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법정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민석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찰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한지은이라고?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정 경위가 민석을 제지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은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경쟁 입찰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30억을 현찰로. 어떤 집 딸이길래. 지은은 민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법원의 부동산 인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대동하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안에서는 민석이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들이 거실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이 비몽사몽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여긴 내 집인데. 민석이 버둥거렸습니다. 그때 지은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안녕하세요, 전 남편분. 지은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민석의 짐을 밖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이 마당에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달려들려 했지만 집행관이 막았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됩니다. 민석은 저항조차 제대로 못하고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다. 어떻게 조강지처가 이럴 수 있어? 민석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민석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과거 깨진 거울 조각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당장 꺼져요. 법적으로 당신은 남이에요. 지은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 남자 원래 여기 살던 사람 아닌가? 그렇다더라. 부인 내쫓고 딴 여자 들였다가 이런 꼴 났네. 자업자득이지 뭐.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민석을 향했습니다. 민석은 결국 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났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선 지은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영순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거울이 놓여 있던 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돌아왔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편 민석은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만화방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짓골이 다 됐네. 찜질방 사람들이 민석을 힐끗거렸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메모장에 적힌 거울 뒤 50억에 대한 집착으로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분명 지은이 그 돈을 가져갔을 거야. 민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소송을 문의했습니다. 버린 물건을 주워간 게 도둑질인가요? 그건 절도가 아닙니다. 버린 물건은 무주물이 되거든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석은 절망했습니다. 법으로 되찾을 길이 막히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민석의 눈에 위험한 빛이 서렸습니다. 지은은 집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1층을 영순을 위한 쾌적한 방으로 개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주세요. 화장실도 안전 손잡이 설치하고요. 지은이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연락해 영순의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언제 모시러 가면 될까요? 다음 주 금요일이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깡패를 고용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을 꼬드겨 지은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하면 돈 많이 줄게. 정말요? 그럼 해보죠. 양아치들이 민석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민석은 지은이 영순을 데리러 가는 날을 노렸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민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은 영순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을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거실에는 영순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곧 모셔올게요. 지은이 빈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순을 모셔오기로 한 날 새벽 4시, 민석은 후미진 골목에서 사설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구급차 기사를 매수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죠? 구급차 기사가 불안해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거야. 가족끼리 무슨 문제가 있겠어. 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급차가 요양원 뒷문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민석은 당직 근무자가 조는 틈을 타 2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영순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영순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영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누구야? 여긴 어디고? 영순이 흐릿한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저예요, 민석이. 집으로 모시러 왔어요. 민석이 미리 준비한 진정제를 영순의 팔에 주사했습니다. 아야. 영순이 잠시 아파하더니 금세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석이 영순을 휠체어에 옮겨 태우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기사가 영순을 차에 실었습니다. 한편 아침 7시 지은은 꽃다발을 들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영순의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하지만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어디 가셨지?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세요? 지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곧 요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영순을 데려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 남자가 누굽니까? 경찰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제 전남편이에요. 박민석이라는 사람. 지은이 오열하며 대답했습니다. 도진이 급히 달려와 지은을 안았습니다. 진정해요. 금방 찾을 거예요. 도진이 즉시 경찰청장인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납치 사건으로 수사 요청드려요. 한편 민석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 폐쇄된 화학공장으로 영순을 데려갔습니다. 건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으스스했습니다. 영순을 의자에 묶은 뒤 찬물을 끼얹어 깨웠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디야 여기가? 왜 이러는 거야? 영순이 벌벌 떨었습니다. 민석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영순에게 들이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거울 훔쳐갔다고 말해요. 무슨 소리야? 50억이 거울 뒤에 있었잖아요. 그 돈 지은이가 훔쳐간 거라고. 민석이 협박하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때 지은의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순이 묶여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민석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노인네 죽어. 혼자 와서 주식 양도각서에 사인해. 당신 미쳤어? 어머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시간은 1시간이야. 산속 폐공장으로 와. 민석이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진이 지은을 말렸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어머님이 잘못되면 나도 죽는 거예요. 지은이 차 키를 챙기고 뛰쳐나갔습니다. 도지는 즉시 경찰 특공대에 연락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통해 지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목에는 녹슨 커터칼이 대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전 마누라. 민석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영순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영순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 모습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류 가져왔어? 민석이 칼을 영순의 목에 더 바짝 댔습니다. 가져왔어. 다 줄 테니까 어머님 놓아줘. 지은이 서류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민석이 칼을 잠시 내리고 서류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영순이 지은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기적처럼 정신이 돌아온 듯 말했습니다. 아가야, 너 밥은 먹고 다니니? 많이 고생했지? 영순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민석이 당황하며 멈칫했습니다. 그 틈에 지은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민석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석이 지은을 발로 차려는 순간 공장 창문이 깨지며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로프를 타고 진입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특공대원들이 민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영순을 끌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가오면 다 같이 죽는다. 민석이 옥상 난간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래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이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 끝에서 민석이 영순을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보였습니다. 다가오면 다 같이 죽는다. 민석이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공장 아래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긴박한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현재 산속 폐공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잡고 중계했습니다. 민석이 카메라를 향해 고함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엄마 돈 50억을 훔쳐간 도둑년이야. 나는 정당하게 내 것을 찾는 거라고. 인터넷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꽃뱀 아닌가? 5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뭔가 이상한데?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옥상으로 올라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민석아, 그만해. 어머님은 무슨 죄가 있어. 닥쳐. 네가 어머니 돈을 훔쳐갔잖아. 민석이 영순을 더 난간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깨진 거울 뒤에서 발견했던 그 녹음기였습니다. 잠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게 있어. 지은이 경찰의 확성기를 빌려 녹음기를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흘러나오더니 영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장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아, 네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또 몹쓸 짓을 했겠구나. 생중계를 보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50억은 내가 며느리에게 준 거다. 내 마음대로 준 거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영순의 육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너를 모질게 내쫓은 건 연기였어. 내 못난 아들놈이 널 괴롭힐까봐 그렇게 한 거야. 시청자들의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실이구나. 며느리가 피해자였네.
저 남자가 진짜 나쁜 놈이야. 민석이 절규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노인네가 치매라 헛소리하는 거라고. 그 순간 영순이 갑자기 힘을 내어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쁜 놈, 우리 착한 며느리 건드리지 마. 영순이 민석을 난간 안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중심을 잃은 민석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재빠르게 달려들어 민석을 제압했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옥상에 울렸습니다. 지은이 다리에 힘이 풀린 영순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도진이 달려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민석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지은,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하지만 기자들의 플래시가 민석의 추악한 얼굴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석은 특수강도, 존속 납치 및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민석이 법정에서 절규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상간녀도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범죄 방조 및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한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영순을 본가로 모셔왔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집을 영순이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영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이 거실 장식장에 작은 유리 공예품을 올려놓았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을 녹여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지은이 영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영순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야. 지은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3년 후의 봄, 영순네 반차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컨벤션홀에서 미국 대형마트와 수출 계약 체결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We are honored to bring authentic Korean flavors to American families. 지은이 유창한 영어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위축되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도진이 지은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은이 도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본가 마당에서는 영순의 팔순 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분홍 치마를 입은 영순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지은의 보살핌 덕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예요. 영순이 하객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자랑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이 영순 곁에서 챙겨드렸습니다. 한편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민석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치금 하나 들어오지 않아 동료 수감자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야, 박민석, 또 라면 얻어먹으러 왔냐? 제발 좀 나눠줘. 배고파 죽겠어. 민석이 구걸했습니다. 식당 TV에서 지은의 성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지은 대표가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석이 TV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움직여. 시간 다 됐어. 조금만 더 보게 해줘요.
민석의 애원은 무시되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진이 긴장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처음 만난 날부터 당신의 진심을 느꼈어요. 당신의 지난 아픔까지 모두 사랑하겠습니다. 도진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고 감동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네, 네.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이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하구나.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아라. 어머님 고맙습니다. 도진이 영순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저녁 지은과 도진, 영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지은이 쫓겨났던 그 현관문을 바라보며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은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도진이 큰 보자기를 가져와 덮개를 벗겼습니다. 아름다운 대형 전신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거울 상단에는 금색 글씨로 당신의 가장 빛나는 오늘을 비추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예요. 도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 자신과 그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영순, 든든하게 서 있는 도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지은이 거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웃는구나. 영순이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에 핀 봄꽃들이 보였습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만발하여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은이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유리 공예품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모여 만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지은이 도진과 영순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는 소리가 집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은의 긴 여정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깨진 거울에서 시작된 한지은의 이야기가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순의 숨겨진 사랑과 지혜, 그리고 지은의 불굴의 의지가 만나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은처럼 절망의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순 어머니처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모질게 보일지라도 결국 상대방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진처럼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깨진 거울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